이게 일본 야후 탑페이지에 뜬 기사인데. 아, 이거. 개인 주주가 첫 9천만 명을 초과했다. 12년 연속 증가.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개인 주주가 9천만 명? 애들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다 하고 있네. 바깥에 이거 유튜브 때 맨날 첫날 일본 사람들은 재테크 안 한다. 구라 쳤는데 딱 들켰어. 근데 여러분 이 뉴스가 그렇죠. 구라라는 겁니다. 낚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서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점 가면 뭐 재테크부터 해가지고 유튜브도 재테크가 인기인데, 일본 서민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 주식 특징에 좀 거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의 성향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 서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가로치고 못하는 이유, 플러스 일본 사람들이 주식 오르는 걸 아는데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모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거는 나도 어쩔 수 없네 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6월 25일 아사히신문 기사입니다. 네. 니케이 평균이 종가 72,366엔으로 최고치. 니케이가 7만의 벽을 넘었다. 있었다, 기가 이거. 막히다. 네. 근데 이때보다는 조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7월 4일인데 지금은 이제 69,700엔이에요. 그러니까 7만에서 조금 내려왔네요. 그래도 뭐 연초 대비 34% 상승. 뭐 그래도 파멸적인 상승이죠, 니케이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삶이 엄청 나을 것 같잖아요. 니케이가 엄청 올라가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말 하는 게 일본이 정말로 잘 산 버블 경제 시절에 니케이의 주가가 1989년 38,915엔입니다. 이게 일본의 바이블이거든요. 그럼 지금 니케이를 봤을 때 38,900엔에서 지금 69,000이니까 3만 이상 올라갔네. 거의 2배네. 그럼 그때보다 일본 사람 2배나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죠. 오히려 2배나 더 못 살게 되었다. 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빡빡하다. 흔히 말하는 일본의 그 서민 경제, 엔저로 인한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특히 서민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 내가 받는 돈,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쌀도 비싸고 반찬도 비싸고 다 비싸. 콜라도 비싸. 미치겠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관한 뉴스 기사도 많이 뜨거든요. 흔히 말하는 방학이 돼. 그럼 아이들 급식이 멈춰. 그럼 집에서 애를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힘든 애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돈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과거보다 가난한 사람, 흔히 말하는 좀 밑에 층이 있잖아요. 저소득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일본은 뭐 격차 사이다 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상이 뭡니까? 서민들이 주식 투자 안 한 이유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인플레이션일수록 좀 과감하게 있잖아. 투자를 해가지고 저축이라는 그런 걸 보전을 해야지. 재테크 해가지고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는 많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 야후 탑페이지에 뜬 기사인데 아, 이거. 개인 주주가 첫 9천만 명을 초과했다. 12년 연속 증가.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근데 뭐 개인 주주가 9천만 명? 야, 그러면 애들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다 하고 있네. 바깥에 이거 유튜브 때 맨날 첫날 일본 사람들은 재테크 안 한다. 뭐 구라 쳤는데 딱 들켰어. 그지? 이거 일본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뜬 뉴스거든요.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뉴스가 그렇죠. 구라라는 겁니다. 낚시다. 엄청난 낚시입니다. 이 지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러분들 한 명이 예를 들어 있잖아. 주식을 나 예를 들어 일본의 소니도 사고 닌텐도도 사고 도요타도 사. 그러면 당신이 3명이 돼요. 네. 그겁니다. 예, 주식을 흔히 말하는 1인당 복수로 갖고 있어도 종목마다 이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9천만 명을 넘어간다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말고 실제로 구자당 갖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구자, 개인 1인 구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건 몇 개나 될까? 작년 7월 달 일본 증권업 협회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개인 주주의 동향에 대해서. 2014년에 1321만 명. 그래서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게 1599만 명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에 대비해서 1599만 명. 그렇게까지 많다라고 못 느끼죠. 거기다가 이게 많은 거면은 이미 10여 년 전이 2014년에 1300만 명이 더 많았지.
이때 니케이 엄청 낮았는데. 그러네. 요 최근에 떡상 니케이 가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해서 10%밖에 늘지 않았어요. 많지가 않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인 주주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개미가 아니라 고래입니다. 예, 부동산을 돌릴 여력이 있으시고 남은 돈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굴릴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주식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예, 왜 그런 말을 할까? 일본 주식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일본 주식은 몇 주부터 살 수 있나요? 일본 주식은 매매 단위가 100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주식 구입은 100주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를 못 사요. 100주를 사는 게 기본입니다. 예, 이걸 일본은 탄겐카부라는 식으로 일본어로 쓰는데 단원주거든요. 최저 단위가 100주예요. 거기서부터 주문이 나가고 이제 바이랑 셀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한 주마다 살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단원 미만주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단원주 있잖아요. 거기에 좀 안 되는 100주가 안 되는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상품을 사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각 증권회사마다 운용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통계에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실시간 거래가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그날 장이 열었어요. 가격이 나와. 그걸로 사고 팔아야 돼요.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주식 거래가 실시간 거래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느끼잖아요. 의미가 없죠. 주식 거래가 실시간 거래가 안 되면은. 그냥 두 번째, 수수료가 높아요. 무슨 말? 지금 주식이 예를 들어, 아이고, 1,000원짜리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증권사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이 주식을 살 때는 1,020원 혹은 1,030원에 사야 돼. 그런 주식을 여러분 사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못 삽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런 거를 일본이 이런 식으로 상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팝니다. 그걸로 유명한 게 이 락텐 증권의 락텐 카부입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도 몇 가지 있어요. 내용 중에. 근데 대신 얘는 뭐? 스프레드 0.22%를 갖고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1,0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1,022원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거래 때마다의 수수료를 딱 이렇게 제공을 해두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뭐예요? 단타로 치고 빠지고 싶은 게 소액주주잖아. 꿈도 꾸지 마라. 소액 주식 투자 그냥 묻어놔라.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일본 주식 거래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100주를 사야 된다. 라는 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갑시다. 왜 서민이 주식 투자를 못할까? 바로 이 100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맞아.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뭡니까? 반도체 붐, 요즘 뭐 메모리 붐, SK 가자, 삼성전자 가자 뉴스 많이 보시죠? 일본에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키옥시아, 바로 이 구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여기가 이제 지금 제일 핫하거든요. 일본도 이제 뭐 낸드 플래시 가자 이거기 때문에 얘 한 주당 가격 83,300엔 현재 가격. 우리나라 돈 83만 원입니다. 제가 100주를 가져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한 주에 83만 원, 10주 사면은 830만 원, 100주 사면은 8,300만 원입니다. 최소 단위가 얘를 투자하려면 8,3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너무 무겁다. 그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틱 움직일 때마다 그냥 날아가요. 그냥 미쳐버려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얘가 뜰 줄 알지만은 얘를 못 사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민분들은 돈을 빌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땡겨야지. 얘를 들어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사고 싶으면은. 당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뜨고 있는 주식들 많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단가가 비쌉니다. 당장에 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이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주식이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도 무거운 주식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유명한 이 후루카와 덴코.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으로 외인들이 들어와서 사재기를 해서 떡상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얘는 그래도 그나마 좀 저렴한 거예요. 최소 단가가 4,000엔. 우리가 또 4만원. 100주 얼마? 400만 원이야. 무거워요, 이거도. 얘가 요 1년 동안에 455%, 5년 동안에 13배가 뛴 주식이거든요. 요 최근에 뜬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산 서민들은 들어갔지.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 후루카 덴코는 왜 이렇게 주식이 떡상이냐면은 여기가 이걸 잘해요. 광섬유입니다. 통신.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 뭡니까? 통신이 빨리 왔다 갔다 거려야 되잖아요. 다른 데랑.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가 특허를 갖고 있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은 통신도 많이 늘어나겠네, 떡상.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좀 유명한 이거 미쓰이 금속. 근데 여기도 AI 관련주라서 엄청 떡상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서민들은 뭡니까? 이거 손만 깨물고 있어. 못 들어가요. 왜? 한 주당 가격 38,700엔. 요런 식으로 올라간 주식입니다. 부자분들이 부자가 되는 주식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거. 100주 살려면 얘도 얼마예요? 3,800만 원. 고래 투자자들이 사는 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예,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참고로 미쓰이 금속은 왜 올라가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여러분 그 동박 기술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도체 패키지에서 미세 회로에서 이 동박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 저항이라든지 있잖아 그런 거 없는 거. AI 센터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 동박이 필요하니까 이거 올라가. 그래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이 AI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이지만 손을 빨고 있는 거. 이 타이오 유덴. 이거 한국 분들 다 아시죠? 타이오 유덴. 몰라요? 이 타이오 유덴 하면은 저는 정말 저한테 유명한 회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CD 있잖아. 일본 공CD 중에 이 타이오 유덴 공CD라고 이래가지고 많이 사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지금 이건 모르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몰랐습니다. 이거 한국 분들 중에 야 맞지 그 다이오 유덴 공CD 내가 많이 사서 구웠지라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바로 그 회사예요. 그 회사가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이오 유덴이. 한 주당 가격 20만 원. 최소 투자 얼마?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다이오 유덴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그냥 5배 올. 올해 3월 달에 비해서 3달 만에 5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300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천만 원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참고로 왜 올라갔어요? 적층 세라믹 캐퍼시터. 회로 같은 걸 잘 만들거든요. AI 서버 수요 확대로 떡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 서민들도. 그렇죠. 한국 뉴스 보고 다 보면서 야 이제 AI 시대가 와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서 일본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을 거야. 일본 서민들도 알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뭡니까? 8천만 원, 3,800만 원, 2천만 원 없으면 제일 싼 거 얼마 아까 이거? 400만 원 최소 단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한 틱마다 어떻게 달라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무서워서. 이게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은 최소 단위부터 이래서 너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또 뭐예요? 다른 거 보면 에센스 보면은 다 부자야. 아니 어떻게 다 부자냐고 느껴요. 그럼 또 일본 사람 생각이 나죠. 아, 옛날에도 이런 게 한번 있었지. 그러다가 쪽박찼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무서움,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게 더 크죠. 예, 당장에 먹고 살기 바쁜데 몇 천만 원을 주식에 박을 수 있어? 한 방에? 몇 천만 원 받고 거기다가 그게 말했잖아요. 뭐 한국으로 치면 100배 레버리지 같은 느낌입니다. 한 틱마다 100배 떨어진다 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서민들이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자가 물론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10여 년 전에 1,300만 명, 요 최근에 주식이 올라가서 1,500만 명 그렇게까지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SNS에 보면은 다 일본도 돈 벌었다, 나도 키옥시아 샀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인구 1억 2천만 명이나 있으면 한두 명 그런 사람은 있지라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보이고 있는 것 뿐인데 그게 다가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 딴 사람은 나 주식에서 돈을 땄다. 여러분도 하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은 그게 정말로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 돈을 딸 수 있는 건데 이미 이때에 들어간 이 사람들 이미 많잖아. 거기다가 뭐 최소 단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따먹는 게 일본 주식의 개인 투자장 시장이에요. 그리고 뭐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라든지 레버리지 걸려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까 소개한 그 주식 그래프 있잖아요.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갔지만 하루하루 보면 너무 올랐다가 너무 내려갔다가 그런 날도 있으니까 서민 마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죠. 너무 무섭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예를 들어 이때 키옥시아가 고점 때 여러분 10만 엔입니다. 1억이에요. 최소 투자 금액이 우리한테 1억 들고 샀어. 근데 다음날 얼마가 됐어? 9천만 원이 됐어요. 하루 만에 1,000만 원 까먹었어.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개미들 입장으로 하루 만에 1,000만 원 까먹었는데 이게 버팁니까? 못 버텨요.
특히 이번에 생긴 게 이 그래프를 보면 있잖아요. 내려갔는데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못 뛰자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내리고 다음 날도 내리고 다음 날도 내리고 그럼 이때 팔아버린 사람이 생겨요. 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면 또 올라가지. 그러면 또 뭡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아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재테크에 뭡니까 여러분 그게 없어요. 내성이 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니케이가 뭐 올라가요 이런 말 해봤자 이게 서민들에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에 내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어찌 보면 일본에서 주식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의미가 좀 큽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내려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자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서민 입장으로는 그걸 못하니까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들으신 분은 초기 오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개미는 들어오지 말라는 주식이에요. 백주니까. 맞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개미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일본 주식이 니케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 100엔짜리 단위도 많다 보니까 그러면 뭐예요? 한 10만원, 몇십만 원이면 들어가겠네라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펌핑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최소 단위가 우리가 돈 억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일본에서도 흔히 말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좀 있거든요. 이걸 다까지 사나이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이제 야 너희들도 이제 진짜 리얼타임으로 한 주씩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서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일본 서민들이 그런 게 백주가 없어지면은 그럼 나도 한번 가봐 라는 식으로 정말로 일본 사람 빠진 거부터 해서 일본 사람 도박 좋아하거든요. 그지? 일본 사람들도 뭡니까 이제 24시간 열리는 그 낮에는 일본장 밤에는 미장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주식 투자의 세계에 서민들이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알려드렸네요. 오늘 여러분들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서민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죠. 어쩌면 벽이죠. 일본의 주식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아니면은 뭡니까 기관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뭡니까 니케이가 올랐어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실제 서민들 생활은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거. 오히려 N저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서 힘들어요. 월급은 안 올라요부터 이래서 그건 힘든데 뭐 국가적으로는 좋잖아. 야 일본어 니케이가 아닌 버블 때보다 비교해서 거의 2배를 찍었다. 일본 나라 오른다. 뭔가 좀 선동하긴 좋아요. 사람들이 이미지를 주기에는. 근데 막상 그게 그 잔치에 일본 사람들은 낄 수가 없는 거. 끼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천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을 갖고 있어야지 거기 한번 뭡니까 숟가락 올려두는데 그게 뭐예요? 일본 서민들 멘탈. 이거 한 틱당 몇백만 원씩 떨어지네. 이거 팔아버려. 그러면 또 손해봐. 이런 걸 못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서민들은 진짜 주식투자를 못하지만 간혹 개중에 돈을 따거나 유명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SNS에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뭔가 일본도 주식 붐이 온 것 같지만은 보여드렸죠? 아직까지 온 거는 아니고 앞으로 진짜 다카이치가 일본 서민들이 한 주부터 리얼타임으로 다 투자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